의원님들 와서 사진만 찍어. 좀. 난 정규직인데 우원식 의원님 좀 보여줘요. 사진 찍어.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얘기 미리 하고 온 사람 나와. 정규직 나에 기아차에서 26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빨리 좀 내려오게끔 무무리에 말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나도 24일째 지금 여기 1인시 하고 있어요. 예? 알았죠? 은수미 의원 어디 있어? 우원식 의원님 좀 온다고 해서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그냥 잠도 못 자고 해놨는데 꼭 좀 보여줘. 예? 빨리 하루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저도 여기 1인시 하는 놈이에요. 나 정규직 기아차 26년 7개월 다녔어요. 갑자기 따로 있어. 예, 따로. 저희 산하청분에 양경준 회장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하청 부회장 양경입니다. 예, 상황실장 최종훈입니다. 네. 여기 문 열어주셔야 되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아파요. 제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한 1년간 벌써 3번째 올라가는 건데 계속 고공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서 계속 고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해가지고 사실 올라가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서 뭐 많게는 408일, 적게는 뭐 60, 70일씩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정치가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매번 올라갈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가족들, 그분들을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노력할게요. 잠시만요. 아프신 거 알아요. 그래서 잘 부르지만. 진짜 아파. 이거 좀 됐죠? 그저께 그랬습니다. 네, 좀 됐죠. 어떻게 꼬매기가. 꼬매야 돼요. 꼬매야 되는데 한참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치료를 안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되게 좀 약간은 상처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좀 오래 갈 것 같고요. 이미 주변에 약간 이렇게 뜨끈뜨끈한 우리 열감이라 부르는 것도 있는 거 봐서 주변에 이제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감염도 좀 된 것 같고 소독을 제대로 못 받으셔가지고요. 그래서 빨리 꼬매고 한 치료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진 좀 뭐 찍어놓고 제가 할게요. 그리고 지금 꼬맬 건데 꼬매기 전에 이미 많이 감염이 돼 있어서 그 부분 막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진짜 안에 많이 벌어져 네. 버렸네. 네, 그래서 저 사진으로 봐도 저는 이제 이제 의사들은 이제 알거든요. 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꼬매야 된다고 해서 꼬맬 걸 다 챙겨는 왔는데. 못 보시네, 한 선생님. 하다 맞추면. 제가 주사는 별로 안 무서워요. 꼬매는 거 좀 무서워하는데. 네. 이거 좀 잡고, 이거 잠깐만, 이거. 네. 혈관 주사는 문제
퍼져가지고 근육질 사람 많이 문지를수록 빨리 퍼져요. 이렇게 이런 장면을 찍으셔야 되나요? 여기 올라온 저를 포함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고 있고 가장 헌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법적으로도 이미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 이 내용을 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그 정도의 아량 내지는 기부, 자비 뭐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건지 저는 좀 한마디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사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대우나 처우가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없는 간접 고용되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저희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저희가 올라오게 된 거고요. 아무튼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좋은 얘기들을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지 못한데 정몽구 회장님 좀 마음 좀 바꾸셔서 법 좀 지키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과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정당한 법으로 판결난 내용을 정당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으로 제가 제 역할을 사실 수년 동안 잘 못했어요. 저는 집하고 이제 회사하고 거리가 멀어서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주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살림, 힘든 뭐 여러 가지 가정사들을 잘 이겨준 집사람이 일단 제일 고맙고 여기 올라온다고 했을 때도 실감을 못하진 않았을 텐데 사실 묵묵하게 동의해주고 그 전과 다름없이 지지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 아들 그리고 20살 딸 5살 딸이 있는데요. 21살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살 먹은 딸은 최소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좀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받으면서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신적인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건농성을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학 자료가 거의 없어요. 논문이나 이런 게 없는데 저희 단체 선생님들이 여러 군데 가면서 이렇게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이렇게 뭔가 개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가장 힘이 되는 게 이 아래,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단절감, 무력감이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떨어졌다. 근데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아래 동지들이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밥 올려주고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아래 동지들이랑 항상 대화하세요.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끊임없이 소통하시면서 인사하시고 밝게 말씀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고. 하지만 뭐 어찌됐건 정신적인 거는 같이 이게 연대감으로 이겨야 되는 거고,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제가 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덥잖아요. 되게 덥잖아요. 네. 지금 덥다 보면 이게 물 달고 사시죠. 네.
물 달고 사시는 게 왜 그러면 체액 손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증이 항상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탈수증은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몸에 피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물이 빠지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피도 줄어들어요. 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몸에 도는 연료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심장을 충분히 뛰게를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도 그 안에서 펌프질을 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 피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신이 자라요. 실신이 자라요. 그래서 제일 특히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요런 데서 일어서시려고 하시면 휑 어지러울 거라고요. 예, 그런 경우 네. 몇 번 있어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립성 저혈압은 고공공성장 계신 분 누구나 다 호소하세요. 제가 봤던 분 다. 아, 내가 비정상이 아니구나. 네, 비정상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뭔가 엄청 하면 위안이 돼요. 난 내가 못난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일단은 그게 잘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심장만으로 펌프질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짜서 올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쿵 짜주잖아요, 보통. 근데 이 팔이나 다리에서 근육이 수축하면서도 위로 올려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이게 짜주는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움직여야지 짜지는데. 그러니까 이 위로 안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 일어서면 푹 쓰러져요. 근데 여기서 일어서시면 어떻게 됐어요? 푹 쓰러지시면. 일로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기 특히나 네. 밥 받으려고 네, 저기 그러니까. 일어서면 휙 하시잖아요. 칭해요. 네.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 많이 드시고, 일단 물 많이 드세요. 근데 물만 드시면 여름이라 소금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금도 드셔야 돼요. 소금 드시면서, 그러니까 소금 밥 많이 드시고 간해서 드시고요, 반드시. 물만 너무 드셔도 쓰러져요, 여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금기 있는 거 드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뭘 잡고 천천히 일어서면. 잡고 천천히 일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일었으면 무조건 쓰러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잠잘 때도 긴장을 못 늦추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몸이 옆으로 눕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순간 긴장해서 벌떡 깨요. 아, 여기가 이러면서. 그런 이제 긴장감이, 고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푹 못 자요. 푹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죠. 그 다음은 뭐 씻는 문제랄까요? 몸에 물을 끼얹어서 씻어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아, 다리가 더 타셨고. 이 반사되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아까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 지금은 햇볕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태양이 장렬을 할 때 여기 딱 있으면 이 손바닥으로 2초를 못 대고 있어요. 뜨거워서 바로 뒤어요. 우리끼리 농담 삼아 다음엔 날계란을 올리라고 해서 즉석에서 계란 후라이 해 먹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누군지 몰라볼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왜 그 벌 안 쏘게 하는 그 망을 쓰고 자다가 이제 경찰에서 이제 뭐 이게 뭐야 그늘막 올라오면서 모기장 올려줘 갖고 모기장 올라오게 해서 혼자 이렇게 치고 자. 그러니까 이 고공농성이란 게 사람이 모든 제약을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늘 감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징역살이보다 더한 거다 생각이 들고 400일이 넘게 이렇게 고공농성을 했던 차강호 동지 보면 정말 참 대단한 의지와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일 절박하게는 우리가 왜 여기에 올라왔나, 그 다음에 이 고공농성이 좋아서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요구를 드렸고요. 정몽구 회장이 책임지고 결단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풀어야 된다. 회사가 교섭에 나올 수 있게 회사를 만나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전달해 주고
또 압박을 해달라, 정치적으로 교습을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아차 지부도 만나서 특별교섭이 다시 재교섭이 힘있게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 만나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잘 알고 있고, 이제 내려가서 이 절박한 사정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사측과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지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만나겠다. 그리고 한시바삐 교섭이 열려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고 안전 조심하고 건강하게 있어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중이세요? 네. 7분을 판결을 했어요. 자동차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다라고. 직접 생산 공정, 간접 생산 공정 관계없이 다 정규직이라고 일관되게 계속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씨 판결 이후에 혼자만 해당된다고 얘기했던 거 이제 근거 없고, 그 다음에 직접 생산 공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법을 위반하고 있고 10년 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 범죄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 왜 검찰은 소환 한번 하지 않고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노동부는 특별 근로 감독 한번 하지 않고, 결국은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지는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 퇴보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열쇠도 정몽구 회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이미 지불 능력이 없어서 돈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믿을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전부지 10조를 지르고 그 다음에 시청에 1조 몇 천억을 내고, 이런 거 보면서 곳간에 쌓아둔 돈이 얼마입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보유액이 얼마예요? 그 현금 보유에 그거 다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써서 착취한 피입니다, 피.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그 당사자들에게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직 전환을 지금 바로 해달라는 요구를 간절히 다시 드립니다. 대의원대가 열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건이 4번, 5번 안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섭을 재교섭을 해야 된다 하는 요구, 그 다음에 고공농선자들에 대한 신분 보장에 대한 안건 2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대의원대에서, 그래서 저희가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농성자들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대의원대에서 힘있게 다시 특별교섭이 열려서 465명 채용이 아닌 비정규직,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결의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 그 결의가 받침이 되면 이후 교섭을 열어가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출발은 거기부터 시작한다고 보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재교섭이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교섭이 열리기를 선언을 하면 저희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교섭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에 대한 회사의 안이, 로드맵이 나와야 그 내용에 따라 저희가 내려갈 것에 대한 판단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은 전원 정규직이다. 그래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 요구를 사측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고공농성을 올라온 사람들이야 고생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올라왔고 똑같은 마음으로 아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마음 편히 그냥 고생한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또 밑에 있는 동지들 마음은 위에서 저렇게 고생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뭘 먹어도 잠을 자도 마음이 안 편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몸 좀 돌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진짜 투쟁하고 있다는 마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고맙고 그 애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공농성을 올라오면 제일 힘든 게 고립감과 외로움 아닐까 싶어요. 자기는 너무나 억울해서 땅에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어서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힌 건데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 호응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 지지와 연대가 가장 큰 힘이 된다 생각이 들고 금요일마다 금요 집회하고 문화제 해주고 또 동지들 오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방문해 주시고 의원님들 올라오셔서 자기 역할 찾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러는 것이 사실 제일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는 한은 지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힘내서 꼭 승리하고 건강하게 내려가겠습니다.